이 핸들링 감각과 브레이킹을 경험을 하다 보면 느껴보면 이 차가 일반적인 차량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신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8 디젤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시승의 주제를 소형차 만들기에 강한 프랑스라고 정했고요. 프랑스 차 하면은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생각이 많이 나요. 유기성을 위해서 작은 차를 만드는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2008은 208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어요. 700의 이제 뭐 날렵한 움직임, 크로스오버의 실용성, 소형차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입사인 함블모터스는 작년이죠. 7월에 온라인으로 발표를 6년 만에 풀체인지된 2세대 차량, 이번에는 디젤 엔진 외에 순수전기차 라인업을 더했습니다. 이 차량은 GT 트림인데요. 최상위 트림이고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됐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3,248만원에서 3,545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무선 충전 기능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전트림에 기본 적용이 됐습니다.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선 중앙 유지, 오토 하이빔, 액티브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어 오른쪽에 경고등이 껌뻑이는 것이 보이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니까 경고음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함블모터스가 수입을 했고 제작은 PS에서 했다는 거. 19년 12월에 제작을 했고 차량 중량은 1669 적혀있네요. 이쪽에 후드에는 2008이라고 글씨체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형미를 줬고요. PSA의 차세대 플랫폼인 CMP를 기반으로 설계가 내연기관과 전동화 파워트레인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안전성과 차체 크기, 강성을 높였고 무게는 경량화 시켰습니다. 차체 같은 경우에는 더 커졌습니다. 이전보다. 전장은 기존보다 140kg 줬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30mm 넓어져. 외관은 푸조의 새 디자인 언어가 지배하게 됐습니다. LED 주간주행 등은 사자 송곳니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삼각형 모양의 캐릭터 라인이 보이고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또 이 부분 아반떼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 후면에서는 사자 발톱을 형성한 LED 3D 램프 등이 대표적 GT라인. 동일하게 2058 후드에는 2008 체와 비슷하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 뭐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바디 컬러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크롬 장식을 했고, 전동화 모델인 이 2008은 전기차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돼요. 전면에 이제 그릴 같은 경우에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구성이 돼요. 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퓨조의 라이언 엠블럼, 좌우 팬더와 트렁크에 전기차 전용 로고가 추가가 제일 낮춘 상태인데요. 이 대시보드의 높이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높고요. 운전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었고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고무 소재는 D컷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잡기도 하고 무척 작은 크기를 가지고, 계기판 특징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어 레버는 조금 낮고 살짝 멀리 있는 느낌을. 코너를 돌 때 이쪽에서 통증이 조금 유발이 되는 것이, 주행할 때 무릎이 아픈 이 부분이 차를 구매할 때 크게 고민할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통증 유발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센터 패시아를 이렇게 보면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틀어져 있으니까 송풍구도 이런 식으로 왼쪽이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염두색 계열의 스티치로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이런 식으로 박음질이 스티치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는 기본 적용시켰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이런 식이고요. 안전 부분 테스트는 안 닫힙니다. 안 내려갑니다. 룸램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데 왜 여기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각도를 생각했을 때 여기 두면 안 되는데 누를 때 그러면 몸을 한참 돌려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야 되니까요. 각도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시트 조절은 앞뒤 조절 여기로 하고 여기 레버로 높낮이 조절하고요. 허리 조절을 하는데 당연히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차와는 다르게 1열에도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잘 열리지도 않고 불편한 게 단점입니다. 운전석을 제일 낮춘 상태고 발 공간은 넉넉한 편이고요. 무릎 공간도 파여져 있어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많이 파여져 있어서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올려둔 팔 느낌도 좀 짧긴 한데 손이 나가버려서 괜찮고요. 조금 좁고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창틀의 높이는 많이 높아서 답답한 느낌도 있지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창의 크기는 이 정도. 가장 큰 단점은 머리 헤드룸은 파여져 있어서 잘 나오는데 제가 주먹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유있게 들어갈 정도인데 문제는 허리 각도 같습니다. 허리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어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소형 SUV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공간감이 괜찮고요. 문제는 여기 센터 터널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뒷좌석에서 뭐 전체적인 공간을 봤을 때 중증형 SUV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공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 2열 도어에 차일드락이 보이고요. 아이를 앞자리에 둘 때는 오프를 시키는 게 낫겠고요. 트렁크 도어는 이렇게 열고요. 이 정도의 공간을 볼 수 있고 밟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기 하단부에 공간이 더 이렇게 있고요. 닫을 때는 이쪽에 손잡이가 있고 이쪽에도 마련되어 있고요. 닫아보면 이런 식이고요. 지금 이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LED 조명, 프레임리스 룸미러, 그리고 하프레드 시트가 추가가 됐고요. 고급감을 준 것이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MCP 변속기가 들어갔었는데요. MCP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운전 방식이 이제 뭐 수동 변속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울컥거림 때문에 해당 변속기를 싫어했던 사람도 많았고요. 직결감이 좋은 그런 부분은 칭찬을 받았지만 MCP에 익숙하지 못했던 운전자는 울컥거림을 느껴서 많이 싫어했습니다. 주행 성능과 관련해서는 수조 같은 경우에는 르망24에서 우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디젤 차량은 30마력의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5.5L 4기통 블루 HD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이게 1.5L 4기통 엔진이고 그리고 달리다 보면 별로 이렇게 속도감도 잘 안 나고 엔진 사운드도 조금 답답하게 들려오고 출력 부족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지금 달려본 다음에 계기판 상황을 봤는데 매우 높은 속도를 표시하고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고 고속주행 안정감은 푸조의 긴 역사만큼이나 큰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속주행 능력, 안정감, 이런 스킬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적으로 쌓아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술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고속 주행을 잘하느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저는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고속 주행에서 얼마만큼
어떤 안정감을 보여주느냐 그런 건데, 이 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풍량은 4개 중에 1개가 켜져 있고, 열선은 3단계. 이렇게 지금 고속 주행을 했고, 시동을 킨 다음부터 많은 시간을 주행하지 않았는데 16.6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전 모드에서 정차 상황에서의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면요, 시트에 앉아있을 때 문에 올려둔 왼팔 여기에서 진동이 조금 오고요, 등 가운데 부분에서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서 진동이 조금 어깨 부분에서도 조금 느껴지고요. 엔진 소리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정도 같고요. 또 설정을 해둔 상태고요. 지금 또 꺼졌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형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 화면의 화질은 조금 탁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오른쪽 상황은 보기 괜찮습니다. 지금 주차가 되고 있는 곳이 보고요. 절전 모드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핸들링이 가볍고요. 지금 주차를 했습니다. 신호대기가 걸리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정차를 하게 되면 A가 저렇게 뜹니다. 앞차가 출발을 하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해당 장치가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정차 및 재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지금 작동 상황이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아라 이런 지시가 나오고 있고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격하게 경고를 주고 있고요. 지금 차선을 넘으려고 해서 힐을 잡았습니다. 세그먼트가 소형 SUV이지만 2058은 간단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이 개소세 3.5% 기준 가격으로 해서 엘리르가 3,248만원이고 지금 이 GT라인은 3,545만원인데요 가격이 높은데 뭐 핸들 열선 없고 오토홀드 기능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보이긴 하는데, 우선 기본기가 매우 탄탄한 차량이고 주행 감성에서 다른 제조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주행을 해보니까 주행을 할 때마다 PSA 차량을 주행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이고, 인정기능 부분들도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도심에서 정차 및 재출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차선 중앙유지 보조도 잘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을 봤을 때 분명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고, 사면 후에는 안 할 것 같지만 차량 가격이 조금 높은 게